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366회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만에 알파신입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압박을 좀 받고 있었어요. 네. 알파신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실 유럽 리그는 다 끝났고, 그렇죠.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로 해보자. 그 기획을 한 지가 좀 됐죠, 사실. 네, 지난주에 지금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져버렸어, 탈락을 네, 해버렸어요. 거기다가 또 좀 지난 이후에 방송이 돼야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전북현대와 상하이 상강의 16강 2차전 우리가 전북현대 아쉽게 승부차기에서 졌습니다. 그쵸. 하지만 그 경기를 한번 저 알파신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좀 시의성 있는 거를 더 다루면 되니까 이번에는 좀 우리 16강 2차전 전북현대와 상하이 상강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사실 이 시의성이 조금 이렇게 약간 떨어진 이유는 코파 아메리카 때문에 네, 또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1부에는 코파 아메리카 8강을 다룰 수밖에 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약간 지난 거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가 올 시즌 전북이 안고 있는, 전북에 내재되어 있는 좀 문제들이 좀 경기 내용과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전북의 문제점을 좀 드러내준 경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볼만한 또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북과 여러모로 합이 좀 안 맞았던 그런 환경들이 좀 이 경기에 좀 들어갔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심판하고도 좀 합이 안 맞았어요. 좌우에 이 문선민과 로페즈 같은 빠른 공격 전환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상대의 윙백의 배후 공간들을 직접 스피드로 뚫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실 전략적 운영이 매우 중요했던 경기인데, 네. 이날은 이제 주심, 아주 유명한 주심이었는데 이란의 파가니 주심하고도 그렇게 궁합이 잘 맞진 않았습니다. 이제 경기 초반이죠. 네, 계속 사실 전체적으로 경기는 전북이 주도하는 흐름으로 이제 갔죠. 그렇죠. 사실 공격 루트 이렇게 약간 수비적으로 들어가서 상하이 상강은 기본적으로 5백을 이날 형성을 시켜놨고, 그러면서 3백이 이제 김신욱 선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상당히 제공권에 신경을 많이 쓴 운영이 됐죠. 그리고 수비 시에는 오스카도 허리라인으로 내려오면서 5-3-1-1 최전방에 헐크 선수만 원톱에 놓고요. 엘케손을 세컨 스트라이커 이용해 놓고 거의 이제 공격 전환 시에는 오스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5-2-3 같은 운영으로 전환되는 형태로 그렇게 가는 운영이지만, 종국에는 이제 상하이가 결국 수비를 단단히 한 이후에 용병들로 하여금 빠른 공격 전환으로 승부를 보자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경기 내용은 전북이 주도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네. 양쪽 사이드에서 측면 수비수 김진수 이용, 또 윙어인 로페즈와 문선민 모두 상대의 윙백, 또 허리라인에서 지금처럼 또 이렇게 커버를 들어오는 오스카, 이런 선수들보다 스피드에서는 다 우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축구에서는 1대1이 매우 중요한데 전북이 사이드에서는 1대1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이드의 공략만 잘 들 수 있으면 김신욱에게 계속 단조로운 느낌이긴 하지만 좋은 공격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초반부터 김신욱 선수를 본 공격이 주가 돼서 계속 나오죠. 네. 그런 공격이 초반부터 이어졌습니다. 김신욱 선수에게 이용 선수가 얼리 크로스를 주고 5번 이제 임선영 선수인데요. 전북은 이제 4-1-4-1 운영입니다. 그래서 4백의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신영민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중앙 미드필더로 임선영 선수, 그리고 손준호 선수가 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 4-1-4-1 전형은 공격 시에는 이제 4-3-3 같이 바뀌면서 신영민 앞에 있는 임선영과 손준호 선수는 최근에 뭐 유럽의 많은 팀들, 이른바 뭐 메짤라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 위치에 있는 선수들은 사실은 측면과 중앙 공격 지원을 그 사이 공간, 그 지원을 같이 해주는 롤을 맡습니다만, 전북은 이날 오스카 선수가 중앙 왼쪽 사이 공간에서의 공격 전환 시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공격에 가담하는 그 역할은 임선영 선수가 중앙과 왼쪽 사이에서 주로 공격 가담을 맡고요. 손준호 선수는 신영민 선수와 빌드업 시에는 중앙 허리라인을 도와주고, 공격 시에는 항상 오스카 선수를 견제하는 흐름에서 약간 뒤에 처져서 운영이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자, 지금도 역시 이용 선수 또 개인킥 바로 김신욱 선수의 머리를 보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김신욱 선수는 계속 제공권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좌우에 오른쪽에 문선민, 왼쪽에 로페즈. 네, 두 선수에게 이제 찬스를 만들어주는 노력을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임선영 선수가 조금 더 공격 가담을 해서 공격 시에는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롤을 수행하는 그런 롤입니다. 문선민 선수가 근데 이날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로페즈 선수도 그 전 경기는 폐렴 증세도 있고 그래서 나오질 않았죠. 1차전에는. 그리고 리그에서 조금 뛰고 이 경기 나왔는데 생각보다 또 컨디션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두 선수의 어떤 개인 1대1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고요. 지금도 문선민 선수가 두 명 사이에서 좋은 기술로 드리블 돌파를 했는데 자, 어깨를 뺏은 상황이었죠? 네. 상대 2번입니다. 왼쪽 윙백입니다. 네. 이 장외희 선수 어깨를 뺏은 상황에서 돌파를 했는데 자, 심판은 카드 나가지 않아요. 네, 느림 그림 보시다시피 자, 여기서 어깨를 완전히 뺏어서 네,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지를 완전히 잡죠. 그쵸. 네, 어깨 뺏긴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경고 카드가 나가도 무방한 상황인데 이날 이란의 파가니 주심의 성향은 평상시 다른 경기 기록을 봐도 그렇게 뭐 강건한 유형은 아니에요. 물론. 하지만 초반에 이런 것들을 잡아주지 않는다. 카드를 들지 않는다. 반칙을 해도 되겠다. 네,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측면의 윙어들은 좀 빠른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북에게 좋지 않은 성향이죠. 네. 네. 근데 상하이 상강 입장에서는 이제 반칙을 해도 되겠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점점 더 갖게 거칠어지는 되고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문선민 선수도 그렇고 전북 선수들은 분노 게이지가 자꾸 이제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상대의 3백의 좌우에 있는 3명의 수비수들의 스토퍼도 마찬가지고 좌우 윙백들은 뭐 윙백이 딸려 나가면 스토퍼가 또 커버를 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두 선수들은 점점 주심의 성향을 파악을 합니다. 알게 되죠. 야, 이렇게 해도 카드가 안 나오네. 계속 강하게 들어가는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이것도 뭐 전반 초반입니다. 계속 주도하는 흐름에서 지금 임선영 선수가 커팅 후에 공격 가다가 넘어졌어요. 아흐메도프에게 약간 반칙을 당한 것처럼 보였는데 주심은 그대로 넘어갔고요. 네. 거기서 아흐메도프가 직접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끌고 가서 역습 전개를 합니다. 네. 근데 오스카 선수는 기본적으로 공격 시에는 이렇게 측면으로 중앙에서 이제 왼쪽으로 크게 도는 역할도 이제 병행을 하는 그런 움직임에서 이 헐크 선수를 두 명의 센터백이 마크를 하는데 역시 헐크 선수가 기술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홍정호 선수가 미리 커팅하러 들어왔는데 기술적으로 좋은 퍼스트 터치에서 공간을 만들고요. 뒤에 신영민 선수가 센터백 커버를 들어갔습니다만 자, 자신의 왼발 슈팅 각도로 들어와서 슈팅 리바운드까지 잡아내고요. 오른쪽 윙백인 왕센 차우의 슈팅까지 가는데 그 전 상황에서 임선영 선수가 자, 여기서 툭 하고 사실 발을 터치하면서 밟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반칙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그냥 넘어갔다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흐름부터 벤치는 되게 민감해졌어요. 네, 항의를 하는 장면들이 계속 시작이 됐고 저기서 미리 끊었어야 되는데 반칙을 안 보고 이거 실점할 뻔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골대 맞는 그런 장면까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조세 모라이스 전북 감독도 상당히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원래 그렇게까지 막 이런 스타일의 감독은 아닌데